이게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김한진 해독이 있고 양주동 해독이 있는데 김한진 해독. 자, 오른쪽으로 살펴봅시다. 글의 종류는 향가고요. 향가는 향찰로 표기한 정형시가다. 4줄이냐 8줄이냐 10줄이냐에 따라서 4구체, 8구체, 10구체 있는데 옆에 있는 거 보면은 딱 19까지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10구체, 10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정제된 형태. 낙구의 9, 10번째 줄에 첫머리 감탄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체크, 여기 체크. 그리고 옆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바로 요것이 19체 향가의 특징을 드러낸 부분입니다. 19체 향가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 찾으세요라고 하면 여기 찾으면 되지. 밑에 민요적인 것도 있고 무가적, 여기에서의 무가의 무는 무당이야. 무당스러워. 서정적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닙니다. 혈육을 추모하는 제망매가, 화랑을 예찬하는 찬기파랑가, 모죽지랑가, 역신을 퇴치하는 처용과 안민치국, 안민가, 불교적 내용. 어쨌든 내용은 다양하고 승려, 화랑, 여성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노인 계층이지만 주로 승려와 화랑이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교과서 어휘 됐고, 자, 밑으로 내려와서 현대어풀이 먼저 보고 갈게요. 흐느끼며 바라보니 이슬을 밝힌 달이, 사실은 흐느끼면서 어디를 바라봤을까? 하늘을 바라봤겠죠. 흐느끼며 하늘을 바라보니 이슬을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 모래를 가른 수풀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수풀이여. 일오네라고 하는 동네의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던 마음에 끝을 좇고 있노라. 아, 느낌표 꽝.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곡갈. 곡갈이면 화랑의 우두머리요. 화랑의 우두머리. 위에 해석이 다 있기는 하지만 위로 올라가서 이제 본문에서 필기 몇 개 하도록 할게요. 자, 왼쪽이 원문이고 오른쪽이 우리말로 읽은 건데 오해하시면 안 되지. 이거 한자다? 아니다. 향찰이다. 향찰이라는 거는 뭐다? 한자를 빌려서 쓴, 한자를 차용한 우리말 표기 방법이다.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리는데 음을 빌려서 쓰면 음차, 뜻을 빌려서 쓰면 훈차. 음을 빌려 쓰는 글자들은 어떤 글자, 훈을 빌려 쓴, 뜻을 빌려 쓰는 글자, 나름대로의 큰 규칙은 있어. 음을 빌려서 씁니다. 언제? 형식, 형태소에서. 훈차, 뜻을 빌려서 씁니다. 실질, 형태소. 이렇게 큰 틀은 있지만 꼭 지켜지는 건 아니다 라고 확인. 느껴곰, 흐느끼며 바라보니 흐느끼고 있습니다. 느껴곰, 흐느낍니다. 아, 슬픔이라고 일단 확인하시면 되겠고, 슬픔은 이유는 뭐냐? 기파랑이가 지금 죽고 없어졌거든. 기파랑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기파랑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으니까 슬프고 흐느끼고 있는 거지. 조금 시원시원해졌죠? 이슬을 밝힌 달아리, 이슬을 밝힌 달이, 달에다가 체크. 왜냐? 지금부터 요 색깔로 체크해 놓는 건 전부 다 기파랑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기파랑을 생각하고 있죠. 기파랑이 무엇에 대해서 달처럼 밝고 우러러 봅니다. 고매한 인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여기에서의 고매한 인품은 주위의 어둠을 밝혀주는 광명을 주는 존재. 흰 구름을 쫓아서 떠나간 그 언저리. 모래를 가른 물가에서, 물가 어때? 깨끗한 물이죠. 물 체크.
깃파랑의 맑고 깨끗한 인품. 아, 저렇게 깨끗한 물을 봤더니 깨끗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던 깃파랑이 떠오른다 이거죠. 모래를 가른 물가에서 깃파랑의 지이올시, 깃파람의 모습이구나. 수풀이야. 우뚝 서 있는 수풀을 보면서 깃파랑이라고 떠올리고 있죠. 물에 비친 수풀의 모습을 깃파랑으로 보여줍니다. 수풀이 깃파랑의 고매한 성품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볼 거예요. 밝은 달에다가 비유했고요. 깨끗한 물에다 비유했고요. 그 다음 어떻게 우뚝우뚝 주변에서 사람들 속에서도 솟아나 있는 모습을 통해서 깃파랑이를 보고 있다. 일오나리 제벅에, 일오내가의 제벅에, 여기 빨간색 밑줄 일오내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도대체 어떤 공간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화자가 있는 공간이다. 이런 것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양주동 버전에서는 일오내가의 자갈벌에서 깃파랑의 모습을 볼 거거든. 그래서 요 말이 중요한 거다. 화자가 있는 공간이다. 제법 자갈벌에서 낭이 디니벼시온, 낭이 지니고 있었던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습니다. 깃파랑이 지녔던 고귀한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당연히 깃파랑, 아 멋져요지. 이미 눈치챘겠지만 밝은 달, 깨끗한 물, 우뚝 서 있는 수풀에 깃파랑을 비유했다라는 것 자체가 깃파랑이 예찬하고 있다는 얘기지.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구나. 아, 잣나무 가지는 높아, 잣나무 가지 네모. 눈이라도 못 덮을 고깔이여, 화랑의 우두머리여, 눈에다가 세모. 그리고 둘이 서로 반대 삿대질. 그 다음 자식까지 잣나무에다가 깃파랑 비유했었던 형광펜 색깔 있죠? 요렇게 체크. 깃파랑이는 잣나무 가지 같아. 눈을 이겨내거든. 아, 깃파랑의 기상, 절개를 잣나무에 비유했고 시련, 고난을 눈에다 비유했으며 잣나무 가지 푸른색, 눈 흰색, 그래서 색채 대비가 있습니다. 까지 해놓으면 나쁘지 않지. 괜찮나요? 네. 됐고 밑으로 내려와서 현대어 풀이 받고요. 아, 구행에 있는 아의 역할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위에다 또 씁시다. 구, 십행을 둘이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낙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고양된 정서를 표출하는 감탄사, 감탄사를 경계로 시상을 전환하고 예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요 말은 또 다른 색으로 체크. 19채 향가 낙구의 감탄사가 시조의 종장, 셋째 줄, 첫 부분에 나온 감탄사에 계승됐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가 3단 구성, 마지막에 감탄사, 시조 3단 구성, 마지막 처음이 감탄사. 그래서 향가를 시조의 기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밑에 가의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체크만 할게요. 요 색깔로 달, 물가, 잣나무가지. 하지만 공통점 뭐예요? 전부 다 깃파랑이 비유한 표현이었네? 그럼 위에다 하나 더 추가로 쓸 수 있지. 뭐라고? and 깃파랑이 수풀에다가 비유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었는데 그거까지 기억하면 좋지. 잣나무 가지와 눈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요. 우리는 옆에다가 한마디 더 써줄 수 있죠. 뭐? 흰색, 초록색의 색채 대비 쓰여 있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도대체 나는 이 시를 잘 모르겠어. 이렇게 감수성이 떨어져서 그런가 봅니다. 요게 왼쪽에 요만큼 쓰여져 있는 게 원문이고요.
옆에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죠. 5글자씩 4줄로 쓰여져 있습니다. 5글자씩 4줄로 쓰여져 있어요. 5 곱하기 4로 쓰여져 있는 한시 뭐라고 하냐? 오언절국. 오언절국. 글의 종류 한시. 정형시겠죠. 글씨 따박따박 글자 수 맞춰서 써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눈여겨볼 부분이 또 어디가 있냐. 둘째 줄, 넷째 줄, 맨 끝에 글자를 봅시다. 둘째 줄, 넷째 줄, 맨 끝에 글자를 보면 자, 지, 음이 좀 비슷하게 생겼죠.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운자라고 한다. 둘째 줄, 넷째 줄 음을 비슷하게 써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첫째 줄에도 지라고 썼고 셋째 줄에다가도 지라고 써놓은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운자였었구나. 일정한 위치에 일정한 소리가 나는 글자를 갖다 써놨네. 아, 위, 율. 위, 율이 쓰여져 있다. 글자 수를 동일하게 5글자씩 맞춰서 쓰고 있죠? 글자 수를 맞추고 있다. 수, 율. 한 줄에 5글자씩 수율을 맞췄고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음이 나는 소리를 갖다 냈다. 위, 율이 쓰여져 있는 오언절구, 정형시, 한시 됐을까? 눈 속의 벗을 찾아갔다 허탕을 치고 옆에 볼게요. 지금의 시, 한시는 옛날의 시와 달리 읊을 수는 있어도 이 말 중요한 말이야.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를 하지는 못했다. 만약 노래하려면 반드시 시속, 우리말로 엮어야 되니 그 나라의 음절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야. 요렇게 써놓으면 요걸로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는 거지. 왼쪽 요렇게. 노래를 부르려면 오른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글자 수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지.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할 수는 없다.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확인. 향가는 향찰 표기. 한시는 한문으로 표기. 됐을까? 밑에 나와 있는 나의 화자는 뭐? 됐고, 됐어. 한시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위에 해석 보러 갈게요. 진짜 뭐 할 게 없어? 친구 만나러 친구 찾아갔는데 친구가 집에 없어서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데 눈이 내리지. 눈 위에다가 이름을 썼죠. 규보 다녀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글을 봐야 될 내 친구가 와서 올 때까지 눈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눈빛이 종이보다 더욱 희길래 쓰여있는 표현법은 비교, 시각적 이미지, 괄호 열고 백색. 채찍을 들어서 내 이름을 그 위에다가 썼지. 아쉬움을 표현하는 행위. 나 다녀감 이거겠지. 규보 다녀감. 바람아 불어서 땅을 쓸지 마라. 느낌표 꽝. 명령형 어조. 왜? 라고 앞에다가 써놓을까요?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왜? 내가 간 아쉬움을 전달해 줘야 되니까. 친구 집에 갔다가 포스트잇으로 대문 앞에다가 붙여놓고 포스트잇 떨어지지 말아라. 요 정도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을까? 우리 딸내미가 한때 휴대전화 잃어버려가지고 한 2주 그냥 냅둬봤거든. 사달란 소리도 안 하고.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만나러 간대요. 어떻게? 그랬더니 포스트잇에 써서 대문에다 붙여서 그렇게 연락하고 있더라고. 어차피 같은 단지니까. 야, 그 정도 정성이면 놀러 가라. 그래서 썼는데. 밑으로 내려올게요. 채찍을 통해 먼 길을 말을 타고 왔구나. 채찍이란 단어를 통해서 말 타고 왔군. 먼 길 왔군.
눈 위에 자기 이름을 쓰고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아 눈 위에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친구를 만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친구를 간절히 만나고자 합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글의 종류 한시니까 한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러 갈게요. 한자로 된 정형시. 삼국, 고려, 조선시대 요건 중요한 건 아니고 4줄로 쓰여지면 절구, 8줄로 쓰여지면 율시, 10줄 이상이면 배율. 근데 위에 건 4줄로 쓰여져 있으니까 절구고 한 줄에 5글자니까 오원절구라고 한 거죠. 일정한 자리에 같은 운을 맞추는 규칙을 앞운이라고 합니다. 짝수행의 끝에 글자 맞추면 돼. 성격 및 내용은 어쨌든 한시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한문을 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사대부 양반들이 쓰는 거겠지. 고려시대에는 거듭된 외부의 침입으로 민족의식이 고양되며 이규보의 동명왕평 같은 민족 서사시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자신에 대한 반성, 자연에 대한 예찬, 이별의 슬픔, 친정어머니 등 조선시대에는 한시 내용이 다양했구나. 작자층은 어쨌든 한문을 향유할 수 있는 계층.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여성 작가들도 등장했었습니다. 됐고 옆에 나와 있는 거 읽어볼 것도 없이 너무 쉬워서 패스. 다음 페이지. 103쪽. 찬기 파랑가와 눈 속의 벗을 찾아다 허탕을 치고 몇 군데다가 체크만 하고 갑시다. 찬기 파랑가, 19채 향가. 우리는 그런데 요거 알고 있죠? 점점점점점. 얘가 시조로 형식이 이어졌었습니다. 라는 의견이 있다. 이거고 쓰여있는 표기는 한자 아니라 그랬죠? 향찰. 3단 구성. 맞아. 3단 구성인 것도 시조로 이어진다 그랬지. 이게 중요한 거야. 찬기파랑가. 노래로 불렸습니다. 눈 속에서 벗을 찾아다 허탕을 치고 한시, 한문으로 쓰여졌고 기승전결 4단 구성, 을풀 수는 있어도 노래하지 못함.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밑으로 내려와서 향찰에 대해서는 제가 슬쩍 말씀드렸죠. 향찰, 신라시대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국어 문장 전체를 적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국어 문장 전체를 적었다라는 건 조사와 어미까지도 표기가 가능했었다. 향가에 쓰인 표기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개념을 나타내는 부분은 뜻을 살려서 표기하고 조사와 어미 같은 문법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은 표음, 음을 빌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개념을 나타내는 부분은 뜻을 빌린다. 훈차. 문법 관계를 나타낸다. 음을 빌려서 썼다. 음차. 찬기파랑가에 관한 기록에 관한 데서는 옛날 이야기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밑에 것도 그냥 배경 지식처럼 읽어보시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다음 페이지. 각 시상의 주요 이미지를 살펴봅시다. 요거는 중요해요.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리고 기파랑의 뜻을 쫓고 기파랑의 절개를 찬양하고 다른 말로 기파랑의 고고한 절개를 예찬하고. 그래서 우리 네모 칠까요? 기파랑이 기파랑이를 비유한 표현 뭐 있었지? 달, 물, 잣나무 가지. 이렇게. 그리고 또 옆에다가 하나 더 쓸까? 숲, 풀. 이렇게 하나 더 써놓고 여기에다가도 네모 표시해 놓으면 되겠지. 다음 나의 화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써야지. 요 자갈벌이 어디야? 누구의 위치? 화자의 위치야. 화자의 위치. 자갈벌은
화자의 위치다. 나의 화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화자는 친구 집 앞에서 먼 길 달려왔지만 친구 못 만났고 그래서 눈을 쓰죠. 왜? 아쉬움과 그리움 때문에. 친구 진짜 좋아하나 보네. 자, 찬기파랑가를 비롯한 향가가 당대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향가. 신라 사람들도 향가를 숭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시송입니다.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킵니다. 정서를 표현했다는 거네. 향가는 사람들이 놀고 즐기는 도구다. 노래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다. 노래로 불렀구나.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키고 놀고 즐기는 기능으로 보아서 찬기파랑가는 일단 그것을 쓴 화자의 정서를 담고 있다. 유행가의 역할을 한다. 서정적 성격을 띠고 있다. 노래로 불렀다. 그 말이 중요한 겁니다. 됐어요. 화자의 정서를 담고 있다. 유행가, 노래로 불렀다. 서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향찰입니다. 향가 작품을 기록했던 까닭은 노래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면 향가 어떻게? 요거지. 한시는 노래로 못 부른다 그랬죠? 향가는 우리말이고 졸려 죽겠지 지금. 노래로서 서정적 감정을 표현하기엔 한자보다 우리말이 훨씬 유리하다. 노래로 부르려면 우리말, 노래로 부르려면 우리말. 밑으로 내려올게요. 눈 속에 벗을 찾아갔다 허탕을 치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네요. 기, 승, 전, 결, 4단 구성입니다. 기, 일어날 기. 어떠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생각. 승, 상승. 이어받아서 보충합니다. 전, 전환. 결, 마무리. 하나로 묶으면서 마무리. 기, 승, 전, 결. 감정이 일어나고 상승하고 전환되고 마무리가 되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확장활동 정석화 해요? 패스. 정석화 계속 나오고 패스. 그 다음 페이지 107쪽. 여기도 계속 정석화 이야기니까 패스. 고려가요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됐고 그 다음 페이지 오케이. 일단 정지.